일본 요괴 이야기 3편. 오늘도 전편에 이어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일본 요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요괴는 테나가 아시나가. 테나가 아시나가는 주로 도호쿠 지방에서 전승되는 거인 요괴다. 도호쿠 지방에 있는 추카이산에 살고 있었다는 이 요괴들은 한 명은 팔이 극단적으로 길고 한 명은 다리가 극단적으로 길다고 하는데, 팔이 긴 거인을 테나가, 다리가 긴 거인은 아시나가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기형적인 체형 때문에 아시나가가 테나가를 목마를 태우고 행동한다고 하며, 난폭한 성격 탓에 종종 산에서 내려와 항해하는 배를 덮치거나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테나가 아시나가에게 해를 입게 되자 추카이산의 수호신인 오모노이미는 야타카라스라고 하는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에게 거인이 나타날 때 울음소리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게끔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자 화가 난 오모노이미 씨는 야타카라스에게 산에 불을 내뿜게 해서 산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이 두 요괴를 쫓아내었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도호쿠 지방의 전승설화와 달리 테나가 아시나가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나 신선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곳은 스와 지방이다. 스와 지방은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도 유명한 지역인데, 스와 지방의 전승에 따르면 테나가 아시나가는 수렵의 신 타케미나 카타가 스와 지방을 다스리기 전 토착신이었던 모리아 신과 함께 타케미나 카타에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는 무로마치 시대에 편찬된 대일본 국일군기에서도 스와 지방의 토착신인 모리아 신의 가신이라고 적혀 있다 한다. 하지만 이 요괴들은 중국의 신화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라고 하는데, 중국 선진시대에 기록된 신화집 산해경에서 언급하는 장고국과 장비국의 이야기가 일본에 토착되어 테나가 아시나가의 이야기가 되었다고도 하며, 산해경에서 또한 이들을 매우 큰 거인으로 묘사하고 있고, 테나가 아시나가와 같이 장고국이는 다리가 길고 장비국이는 팔이 길다고 말하며, 장고국이는 항상 장비국인을 업고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현재에도 스와시에는 테나가와 아시나가를 모시는 신사가 있다고 하며,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배경이 되었던 스와호에서 멀지 않는 곳에 테나가 신사와 아시나가 신사가 있다고 하니, 이곳을 여행하게 된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요괴는 가파. 이 요괴는 아마 일본 요괴들 중 가장 유명한 요괴일 것이다. 가파는 주로 강이나 연못에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오카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바다에서도 산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장난을 좋아하는 무리 요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두려운 요괴로도 표현되기도 하며, 시코쿠 지방 고치현에서는 수신으로서 신사에서 모시기도 한다. 가파의 체격은 어린아이와 비슷한 크기이고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몸의 색깔은 녹색 또는 붉은색이라고 하며 항상 물에 젖어 있다고 한다. 거북이의 등껍질을 가지고 있고 새의 부리 그리고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정수리 부분은 움푹 파여져 있다고 하는데, 파여진 부분에는 물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큐슈 지방에서는 가파가 사람을 홀려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먹거나 강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물속으로 끌고 가 죽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가파는 옛 일본 사람들이 인간의 몸속에 있다고 믿었던 구슬 시리코다마를 어린아이에게서 빼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파에게 시리코다마를 뺏긴 아이는 바보가 되거나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고 한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물에 익사해서 죽은 익사체를 보면 항문의 괄약근이 이완되어 크게 확장되어 있는데, 옛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가파가 몸속에서 시리코다마를 빼먹었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하는 주장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가파는 의외로 물리치는 방법이 쉽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가파의 정수리는 움푹 파여져 있고 물이 담겨져 있는데, 가파는 이 정수리에 담긴 물을 쏟으면 힘을 잃거나 죽는다고 하며, 쇠붙이나 사슴뿔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물건이나 물에 가라앉지 않는 표주박 등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한다. 또 다른 약점으로는 가파의 팔이 몸에서 쉽게 분리가 돼서 팔을 힘껏 잡아당겨 뽑으면 팔이 쉽게 뜯어진다고 하는데, 이 팔이 가파에게서 분리가 되면 가파가 팔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탁을 들어주거나 상처나 관절에 좋은 약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가파의 모습도 있지만, 한편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과 친숙한 모습으로 이야기된다고도 한다. 가파는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순진무구한 요괴라고도 하는데,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가파가 가장 좋아하는 오이를 아이들과 나눠 먹으면서 스모 같은 힘겨루기 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그려지며 아이들이 물속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보살폈다는 선한 수신의 모습도 있다고 한다. 가파가 인간과 친밀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수리에서 물이 쏟아져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며 몸에 좋은 약의 제조법을 알려주는 등 고마운 인간에게 보답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자신에게 힘겨루기로 이긴 농부의 밭에 물을 뿌려주며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서 가파가 오이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해지는데 일본은 예로부터 수신에게 곡물로 오이를 바쳤다고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파 또한 여러 수신들 중 하나로 보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옛 일본 사람들은 오이밭에서 오이가 사라지면 가파의 소행이라고도 믿었으며 오이만으로 만든 초밥을 가파마키라고 부를 정도로 가파하면 오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가파는 낫또, 단호박, 가지를 좋아한다고 하며 과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가파는 신기하게도 가을이 오게 되면 겨울이 되기 전 산으로 가서 야마와로라는 요괴가 된다고 전해지는데 오이타현에서는 가을에 산속으로 들어간 가파를 세코라고 불렀으며 와카야마현에서는 캐샴보라고 불렀다고 한다. 가파에 대한 이미지는 전승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되어 왔지만 현대에서는 가파를 두려운 요괴라고 믿기보다는 인간과 친근한 이미지의 요괴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친숙한 이미지로 인해 하천이나 호수 등 환경보호를 위한 마스코트 캐릭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가파쿠와 여름방학을 같은 애니메이션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로 재창작되어지고 있다고도 한다. 다음 알아볼 요괴는 우부메. 우부메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임신한 상태로 매장해버리면 우부메가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는 산요결 등으로 죽은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 안겨주어 안장을 했다고 하는데 태아를 꺼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아기 인형을 관에 함께 넣은 지방도 있다고 한다. 설화 속 우부메는 항상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항상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우부메가 안고 있는 아기 또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후쿠시마현 히노에마타 촌에서는 우부메를 오보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만나면 아기를 안겨주고 자신은 성불하여 사라진다고 하며 아기를 건네받은 자는 사라진 우부메에게 넋이 나간 채로 멍하니 아기를 안고 서 있다가 아기에게 목이 물어뜯긴다고도 하는데 목을 뜯은 아기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또한 이바라키현에서는 젊은 여자 혹은 난산으로 죽은 여자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요괴가 되었다고도 하며 이 요괴를 우바메토리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이 요괴는 밤에 아기 옷을 널어두면 그것을 자기의 아기의 옷이라 여겨 옷에다 자신의 피로 징표 같은 것을 남기는데 이 옷을 입은 아이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전래되어 오는 요괴, 어린 아이들을 하늘에서 채가는 고액조라는 요괴와 같은 종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나가사키현에서는 우부메를 만나 아이를 건네받게 되었을 때 염불이나 염원으로 우부메의 고난을 헤아리며 무사히 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 사례로 보물을 건네주며 성불하여 사라진다고도 하며 해안시대의 설화집인 금성물어집에서는 세이와 겐지의 3대 당주 미나모토 요리미스의 부하가 밤길을 걷다 우부메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부메는 잠시 아이를 맡아달라 부탁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아이를 안고 그곳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 날이 밝아오자 우부메가 다시 나타나 한 산모의 출산을 도와주고 오는 길이라고 하며 자신의 아이를 맡아준 것을 감사해하며 부하에게 큰 힘을 보상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우부메는 일부 지방에서 산모를 지켜주던 신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부메 같은 요괴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옛 일본 봉건 사회에서는 집안을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릇 정도로 생각했었고 태아가 사망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 산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며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는 것을 매우 큰 죄로 여겨져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한다. 그런 이유로 인해 우부메 같은 요괴의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도 하는데 실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임산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런 임산부가 죽어 귀신이나 요괴가 되어버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더욱더 빠르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